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상한 말로 시작해 볼게요. 세상에는 칭찬을 하면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칭찬이나 하면 안 되는 아이요. 잘못된 칭찬 한마디에 오히려 불안해지고 제대로 된 존중 한마디에 놀랍게 달라지는 아이. 오늘 이야기가 그 아이의 사용 설명서가 될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아이, 예민하고 깊은 아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유난히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들어주세요. 이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 학원에 가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손을 들고 질문하기 어려워합니다. 한 번 혼난 일은 몇 달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반복해도 잘 외우지 못합니다. 어떠세요? 두세 가지 이상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부모님 아이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너무 소심해서 걱정이에요. 옆집 아이는 벌써 진도가 저만큼 나갔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여기에요. 그 마음 저도 정말 잘 압니다. 옆에서 보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느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하는 중인 겁니다. 부모님은 속도가 느려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아이는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데 아직 머릿속 정리가 끝나지 않아 더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는 누구보다 제대로 하고 싶은 아이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머릿속을 아주 큰 창고에 비유합니다. 빠른 아이는 서랍이 많은 아이와 비슷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일단 빠르게 넣어둡니다. 그래서 진도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예민하고 깊은 아이는 머릿속에 아주 큰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물건을 아무렇게나 던져넣지 못합니다.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창고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서 넣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공부는 조금 독특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보다 느려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속이 붙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아이는 늦게 배우는 아이가 아닙니다. 깊게 배우는 아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아이를 자꾸 빠른 아이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문제풀이 위주의 학원에 보내고 진도를 빨리 빼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원리를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만 바꿔도 틀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는 응용력이 부족한가 하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꼭 응용력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창고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공부법보다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은 아이들의 타고난 기질과 성장 과정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낯선 상황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훈육을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타고난 기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같은 기질을 가진 아이라도 주변 어른이 그 기질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었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기질을 존중받은 아이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왜 이렇게 소심하니? 왜 이렇게 예민하니? 라는 지적을 받으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믿지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민함도 자신감이 있을 때는 신중함과 섬세함이 되지만 자신감이 무너지면 불안과 소심함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아이인데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보이는 것이죠. 물론 모든 아이를 예민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두 가지로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질은 모두 정도가 다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특징이 우리 아이와 많이 닮아 있다면 이런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수업에도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막상 시켜보면 아는 것도 많고 생각도 깊은데 이상하게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없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만 모르는 걸까 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틀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 나만 모르는 거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질문하는 학생이 가장 똑똑한 학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궁금해하는 건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궁금해하고 있을걸?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일부러 크게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물어봤어 라며 과하게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해줬습니다. 그게 이 아이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질문은 가치가 있구나. 여기에서는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구나. 틀려도 안전하구나. 이 감정을 아이가 느끼기 시작하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니까 한번 배운 내용은 쉽게 틀리지 않는 아이가 됐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질문은 단순한 공부 습관이 아닙니다. 질문이 곧 이해이고 이해가 곧 기억이며 그 기억이 곧 실력이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야 외울 수 있는 아이에게 빨리 진도를 나가는 환경보다 이해될 때까지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오늘은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이의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예민한 아이에게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부모가 기억해 주는 것, 그게 존중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며칠 전 했던 이야기를 부모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 아이는 내 말은 중요하지 않았구나.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듯 했던 말도 휴대전화 메모장에 짧게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렇게 말해보세요. 얼마 전에 유준이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엄마가 그 이후에도 이거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 한마디만으로도 아이는 엄마는 내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둘째, 칭찬은 반드시 근거와 함께 해주세요. 결과를 막연하게 칭찬하기보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잘했어 라는 말보다 어제 어려운 부분을 이해될 때까지 물어봤잖아. 그거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해주세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칭찬을 뒤에 붙이면 아이는 그 말을 훨씬 신뢰합니다. 셋째, 환경을 너무 자주 바꾸지 마세요. 예민한 아이들은 새로운 학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부모님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주겠다는 마음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자주 바꿀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공부보다 적응하는 게 더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원을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반보다 아이가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이 조금 올랐다고 곧바로 반을 크게 올리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공부에 쓸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아이는 한 번에 하나씩 성장하는 아이입니다. 적응이 끝난 뒤에 실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넷째, 남과 경쟁시키기보다 어제의 자신과 경쟁하게 해주세요. 예민한 아이는 경쟁에서 한번 크게 상처받으면 다시 일어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벌써 여기까지 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 정도야? 라는 말보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더 잘하게 됐네? 라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이기는 공부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공부로 설계해주세요. 남과 겨루는 퀴즈 대회보다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전하는 골든벨처럼요. 아이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옆 친구가 아니라 어제의 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성공이 결국 큰 자신감이 될 거고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 깊이라는 재능의 다른 얼굴이라고요.
예민한 아이에게 왜 이렇게 소심하니? 조금 대범해져봐. 친구들처럼 빨리 좀 해 라고 다그치는 것은 아직 싹도 트지 않은 씨앗에게 왜 아직 꽃이 안 피었니? 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땅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 안에서는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의 뿌리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꽃을 피우려고 하면 오히려 뿌리가 자라는 시간을 빼앗게 됩니다. 단점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그 단점과 붙어있는 장점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민함을 지우려다 신중함과 섬세함 그리고 깊이까지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진도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해될 때까지 질문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도 창피하지 않은 교실, 없던 질문을 해도 무시당하지 않는 교실, 틀린 생각을 말해도 안전한 교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이가 여기서는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스스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민한 아이는 느린 아이가 아니라 깊게 배우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아이는 존중받는 만큼 잘하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믿는 만큼 잘합니다. 그런데 예민한 아이는 그 믿음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느끼는 아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는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아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호기심이 넘치는 새처럼 자유로운 아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산만해서 걱정이라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봐주세요. 오늘도 아이 곁에서 누구보다 애쓰고 계신 부모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지니쌤이었습니다.